네, 영화계 130화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는 퍼니게임에 대한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니게임의 시놉시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오르그 가족은 휴가철을 맞아서 교회의 별장으로 피서로 옵니다. 게오르그의 부인인 안나는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이때 일전에 이웃에게 소개를 받은 네. 피터와 파울이라는 청년들이 달걀을 빌려달라고 네. 안나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죠. 안나는 처음에는 팬케이 그 요구를 수락하지만 청년들과 한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네. 점점 그 불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떠나기를 종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윽고 청년들의 태도는 돌변하고 네. 그들은 가족들을 제압하게 되고 네. 관객을 향한 눈짓과 함께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네. 이 영화를 본 저의 첫 감상은 딱 이 단어밖에 떠오를 수가 없더라고요. 아, 리모컨 씨발. 이거밖에 떠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단어를 뽑아내도록 유도한 게 아마 감독의 의도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일단 이 퍼니게임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죠. 네. 평범하고 안락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여름을 보냈지 보여주다가 갑자기 코어 음악을 들려주죠. 그쵸.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조짐이 풍깁니다. 네. 아, 저 이 첫 장면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데 네. 저는 처음에 좀 살짝 감동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전설적인 소프라노 테발디의 노래와 함께 베냐미도 진리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 네, 진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그 전설적인 테너 중에 한 명인데 이 음악을 마치 짓밟는 듯한 그 막 시끄러운 음악과 붉은색의 타이포그래피가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이럴 정도로 좀 충격을 받을 정도로 오프닝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네. 하네케 영화는 오프닝이 항상 심상치 않지. 네. 그렇게 가볍게 처리되지 않지 되게. 네. 그리고 이 오프닝 장면에서 하네케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이면 분명히 눈치챌 수 있는 게 중산층 가정의 표본에 해당할 수 있는 이 가족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미 전제가 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일반적인 하네케의 게오르그와 안나와는 달리 이 영화의 게오르그와 안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건전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다른 영화의 게오르그와 아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영심이나 혹은 계급적인 허위의식, 안락한 삶을 만끽하면서 나태한 문화적인 관습을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냥 건전한 사람들이거든. 그치. 조금만 역경이 닥쳐도 자신이 평소에 누리고 향유해오고 있던 문화나 윤리나 관습을 그냥 벗어던지는 껍데기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쵸. 영화에서 묘사되는 거를 보더라도 이런 극단적인 재난 영화라든지 혹은 공포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목숨의 위협이 닥쳤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인면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오히려 그런 이기적인 유형의 캐릭터들이 중산층의 허위의식을 보여주는 데는 더 적합할 수 있잖아. 그치. 뭐 저 새끼들 평소에는 선비질하고 다니더니 좀만 역경이 닥치니까 인륜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그런 유형의 인물들이 더 좋잖아. 근데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지. 그 점에서 퍼니게임의 인물 설정에 특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지. 관객 입장에서 저런 사람들이 왜 죽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설정을 해놓고 그치. 죽게 만들거든. 정말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인데. 그 점에서 관객들은 이 영화를 폭력적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지. 이 이후에 초반부부터 본격적으로 퍼니게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갈등을 전개하는 방식도 굉장히 흥미롭지. 보면은 처음에 파울과 피타는 청년이 소개가 되고 그 이후에 이 둘이 달걀을 빌리기 위해서 안나를 찾아오게 되잖아. 그치. 처음엔 피터 혼자 오지. 그리고 피터하고 안나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사실 딱히 꼬집어서 피터가 뭔가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해. 그치. 막상 이 사람이 잘못한 건 딱히 없긴 하잖아. 근데 묘하게 신경을 긁고 묘하게 관습을 깨고 하지만 딱히 무엇을 잘못했다고 남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파울이 와서 가세하게 되고 안나는 이 둘 쫓아내려 하지만 명분은 없어. 맞아.
물론 여기 우리 집이니까 너네 나가 라고 하면은 그만인 문제이긴 해. 근데 이거를 상황을 모르는 게오르까지 납득시키기에는 구체적인 썸씽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서 아주 미묘하게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 구분점을 계속해서 무너뜨리면서 피터와 파울이 가족을 위협하게 되는 거지. 보면은 계기도 사실은 게오르가 마련해 주거든. 따귀를 게오르가 먼저 친단 말이야. 그치. 물론 칠만하니까 친 거긴 하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이 둘이 금기를 무언가 깬 건 아니란 말이야. 맞아. 굉장히 오묘하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든지 일상적인 대화에서 핀트가 어떤 식으로 어긋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평화로운 공존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지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주지. 나도 그 부분이 확실히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반적인 악당이라고 하면은 무슨 목적이 있어갖고 선량한 시민들이나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잖아. 근데 여기서 나오는 두 명은 그들 행동에 나름 이유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경을 살짝 거슬리게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따귀를 맞을 정도의 그런 행동을 한 건 아니야 사실. 근데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은 우리도 그냥 살다 보면은 이런 거슬리는 일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 하지만 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빵을 날릴 수 없단 말이야. 하지만 영화에선 날릴 수 있어. 영화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이 부당한 행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못하는 걸 영화에서 등장인물이 해주듯이 사이다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지. 그것을 보면서 관객들은 포르노를 보는 듯냐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영화가 베테랑 같은 영화가 될 수 있는 거지. 이 감독은 그런 영화들을 극단적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악당들의 악행의 원인을 피해자의 인물에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이 구간에서 느낄 수 있는 점 중에 하나는 미시적인 행동의 상호 교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군대라든지 강압적인 통제가 가능한 경우를 예를 들면은 이런 곳에서 명령이나 지휘나 통제가 명확한 지시에 의해서 항상 진행되는 거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디테일한 행동들에 의해서 상하관계가 드러나고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시킨다든가 혹은 군대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아주 짜잘한 부조리 같은 거를 시행한다든가. 그치. 그런 것들이 사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갑질의 범주에서 말하기도 상당히 애매해. 그치. 근데 사실은 그런 행동들이 조금씩 누적되고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상하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서 효도 같은 사람에게 두들겨 맞아도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청기백기 훈련, 똥개 훈련 당하다 보면 남에게 굴복하게 된단 말이야.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도 미시적인 행동을 통해서 전쟁 상태가 촉발되게 되거든. 그치. 이성적으로 대화에서 타협을 볼 수도 있을 만한 주역 인물들이잖아. 근데 미묘한 행동의 교차와 반복과 조건 반사 같은 행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되면서 균형 상태가 깨지는 거지. 그 점이 굉장히 섬세하게 잘 묘사가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판이 시작되기 전인 그 도입부조차도 섬뜩하다 싶을 정도로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판이 깔아지는 거는 그 이후부터지. 그리고 파울이 관객에게 참여를 유발하는 그쵸. 이 인물들이 죽을지 어떨지 나랑 내기를 해보자. 그 장면부터가 진짜 엑기스라고 할 수 있지. 그 전에도 사실 살짝 관객들을 도발해요. 럭키인가? 그 걔가 죽은 다음에 그 걔를 찾을 때 조롱하는 듯이 파울이 직접적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관객들한테 윙크를 해주잖아. 그런 것도 사실 살짝 도발하는 거지. 그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가족이 몰살을 당하지. 그치. 그리고 그 과정에는 가차도 없지. 할리우드 영화의 공식 같은 것도 다 깨버리지. 아동은 죽이지 않는다, 동물은 죽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다 깨버리잖아. 그리고 살인 장면은 또 적나라하게 묘사하진 않지. 아 그래요? 막상 이 영화가 잔인하진 않아 그렇게. 걔가 죽었다는데 걔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 애가 죽는 장면도 그냥 소리로 들릴 뿐이야. 직접적으로 묘사되는 살해 장면은 전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쾌하고 섬뜩하고 공포스럽지.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감독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잘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 악당놈들이 잔혹한 장면을 펼치는 거는 전혀 보여주지 않거든. 심지어 아내가 옷을 벗을 때도 보면은 그냥 바스트 씬도 아니라 그냥 얼굴만 보여줘.
그리고 가장 히트인 장면이 아무래도 아들이 죽고 나서 굉장히 긴 롱테이크로 아내랑 남편이 그 방을 탈출하기 위해서 바둥바둥대는 장면. 그렇게 길게 빼놓으면은 당연히 피해자한테 입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가장 잔인한 장면이 피터가 총 맞아서 케찹이 돼버리는 장면이잖아. 근데 그 장면이 제일 잔인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폭력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카타르시스가 느껴질 정도로 정의는 이긴다 뭐 이런 식의 쾌감 같은 걸 주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오묘한 거지. 정작 폭력적인 장면을 봤을 때는 사이다처럼 이게 해소가 되는 느낌인데 오히려 그런 장면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도 잔인해 라고 느껴지는 이 교묘한 줄다리기가 정말 감독의 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이 영화는 하네케가 항상 그랬듯 폭력을 관객들에게 대면시키는 영화라고 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베니의 비디오라든지 7번째 대륙 같은 경우에도 폭력 장면이 묘사가 되거든. 그리고 이런 작품들도 막상 잔혹하게 묘사되진 않아. 근데 관객에겐 굉장히 거부감이 들게 하지. 왜냐면 진짜 폭력처럼 느껴지거든. 그리고 이게 하네케가 목적하고 있는 바지. 사실 관객은 허구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쵸. 스크린에 걸린 영화를 감상하면서 그것을 현실인 양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근데 그거는 사실 현실이 아니잖아. 철저하게 모조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기적인 거지. 근데 쉽게 그것을 잊지 사실. 그러니까 스릴러 영화 보면서 긴박감을 느끼고 액션 영화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런 거지. 그치. 근데 막상 그거를 실제 상황처럼 연출해버리면 그리고 관객들에게 참여를 유도하면 나와 함께 내기를 해보자. 너네들도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과 똑같이 관객이면서 동시에 배우인 상황을 상기시키는 거지. 그러면은 그 폭력을 결코 대면할 수 없다는 거지. 그 말인즉슨 이 세계의 진실이라는 게 굉장히 묵직하다는 거고. 사실 폭력이라는 건 절대적이잖아. 그치. 그리고 해명할 수도 없어. 이유도 딱히 없고.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사람이 날아갔다. 그래서 죽었어. 이런 거는 어떻게 해명할 수가 없잖아. 그치.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사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치 평가를 할 수도 없지. 근데 생각해보면은 애초에 폭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니냐는 거지. 우리는 인간이잖아. 그리고 교양인이면 교양인일수록 여러 가지 가치들을 품고 윤리식을 갖고 인간으로서의 품위 같은 것을 중시하면서 살아가지. 근데 그런 거 하늘 위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 맞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 그게 폭력의 본질이라는 거지. 인간적인 가치와 품위와 인격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버리잖아 생으로. 그치. 그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삶 자체고 리얼인 거지.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파울과 피터가 이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지. 왜냐하면 그게 폭력 그 자체니까. 그리고 관객들은 그것을 평소에 잊고 살지. 영화를 보면서. 하지만 하네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것을 일깨우길 원하는 거지. 당신들은 영화를 보면서 쾌락을 얻고 싶어하고 판타지 월드에 가고 싶어하고 판타지를 그 순간에 리얼로 믿고 싶어하지만 진짜 리얼은 폭력 그 자체라는 거지. 스미스가 얘기하는 거에 확실히 공감을 하고 다만 나는 궁금한 게 좀 많아가지고 두 악당의 범행을 살펴보면 한 집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인지를 삼은 다음에 이웃이랑 인사를 해. 그래서 서로 안면을 트여놓은 다음에 그치. 한 집을 완벽하게 살해를 하고 그 다음 집으로 가서 나 인사받은 누구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또 다른 이웃과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또 완전히 처리하는 방식의 지금 범행을 저지르고 있잖아. 이게 뭔가 의미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 그 연쇄살인을 벌이는 그거? 이게 뭔가 이렇게 폭력이 이제 점차 하나씩 옮겨진다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난 그거보다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 라는 정도로 봤어. 무고한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다 뭐 그렇게. 그리고 이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거는 관객들이잖아. 그치. 이 영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사실 퍼니 게임일 뿐이고 진짜 이 영화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관객들의 반응과 생각인 거잖아. 그리고 사실 관객들이 게으르고 안 느지.
약간 영화를 우리가 봤을 때 재밌다고 생각하면은 추천을 하잖아. 그러니까 내 친구 누가 봤는데 저 영화 재밌으니까 저거 봐야지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 입에 재밌어. 근데 그 영화가 정말 폭력적인 걸 담고 있고 어떠한 가치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치. 내가 아는 누구한테, 신뢰할 만한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냥 무감각하게 문을 열어주고 들여다 놓는 거 아니야? 약간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의도하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 뭐 또 한 가지 짚자면은 영화하는 것 자체가 믿음의 체계잖아. 우리가 그치. 헬 시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화하는 것 자체는 믿음을 통해서만 유지되는 매체지. 지금 스크린에 걸려서 사용되고 있는 영화가 또 하나의 현실이라고 관객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주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지. 근데 퍼니게임이란 영화에서 이웃과 이웃을 오가면서 벌어진 연쇄살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게 가능한 거잖아. 그치. 나의 주변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위험할 게 있겠어. 그런 마인드 자체가 관객들의 마인드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지. 생각해보면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워낙 시각적이고 1시간 40분, 1시간 50분 안에 쉽게 서사가 끝나는 그런 매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 뭐 다른 뭐 문학이랄지 뭐 어려운 음악이랄지 뭐 그런 거에 비하면은 그래서 더 쉽게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최근에 아무르를 봤는데 아무르에서 보면은 두 부부가 아침에 스크램블을 먹더라고. 근데 그것을 먹는 와중에 아내가 사고가 정지하는 사건이 시작되면서 아 몸이 안 좋구나라고 하는 서사가 전개가 되지. 근데 이 영화도 보면은 달걀로 인해서 폭력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깨지는 장면이 하필이면 2번 나오고 달걀이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갖고. 나는 리메이크 작품도 같이 보면서 집중하는 요소가 딱 2가지가 있었는데 달걀이랑 달걀을 주기 전에 아들이 엄마한테 가가지고 칼을 달라 그래. 그 칼을 받아갖고 배에서 일을 하다가 럭키가 죽는 소리가 나서 아빠랑 아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갈 때 칼을 클로즈업해서 딱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계란이랑 칼 이 2가지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여주는데 아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싶어갖고 궁금해서. 칼은 그거지. 그 흔한 스릴러 영화나 공포 영화처럼 이것이 나중에 의미 있게 쓰일 것이다라는 복선을 깔아주기 위해서 칼을 잡아준 거잖아. 근데 사실은 칼 가지고 아무것도 못함. 아 연맥이기 위한 목선이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아 이제 주인공들이 그 칼의 존재를 인지하고 이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로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 뭐 페닝룸에서 데이비드 핀처가 침대 밑으로 떨어진 전화기 클로즈업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달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직관적인 소재긴 하지. 깨졌을 때 임팩트도 크고 저거 어떻게 치우지? 라는 생각부터 들고 굉장히 불쾌감이 들잖아 일단. 그치. 사실 달걀 깨진 거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100원짜리거든 달걀 그래봤자. 그치. 근데 그런 상품적인 가치 혹은 일상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치와는 별개로 달걀이라는 사물의 존재감 자체는 인간에게 굉장히 직관적인 거잖아. 그 점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그리고 하네케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게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아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전제로 깔고서 진행되는 이야기들인 거잖아. 이 퍼니게임의 피터와 파울도 아는 인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전혀 알 수 없는 인물들이었고. 그치. 그리고 영화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영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걸 까발리는 영화잖아. 그리고 퍼니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면이 딱히 없긴 하지만 하네케의 다른 영화들 보면은 이런 안락하고 목가적인 중산층의 삶을 누리는 사람들끼리 서로 몰이해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히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베니의 비디오라든지 7번째 대륙이라든지 그리고 아무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조차 완벽하게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도 깔고 진행되는 영화잖아. 뭐 심지어 딸하고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긴 해. 우리가 흔히 알고 흔히 접하고 익숙하게 여기는 대상이지만 그게 막상 현실로 다가와서 대면하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어지는 거지. 달걀처럼. 달걀이 깨졌을 때 당혹함 같이. 그런 점에서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긴 해. 궁금한 게 또 있었는데
마지막쯤에 새로운 이웃을 찾아가기 위해서 배를 움직이면서 두 악당이 이야기를 나누잖아.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면은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한 뭐 죄책감이나 그런 거에 대한 대화가 전혀 아니라 가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그치. 현실 세계 뭐 가족 뭐 그런 거에 대한 관념적인 이야기를 둘이 나누더라고. 그 장면은 그냥 대놓고 감독이 관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개념 같은 걸 전달하려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했어. 그러니까 그 장면 보면은 파울은 이 세계가 영화라는 걸 알지. 하지만 피터는 모르고. 그러니까 파울은 야 이거 어차피 영화 안에 일이야.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심각할 것도 없는 거지. 뭐 영화나 현실이나 뭐가 다르겠어 이러는데 피터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사실은 이것은 영화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팩트를 그냥 갈기는 거지. 사실 관객들이 마약에 마취된 것처럼 평소에 보는 영화라는 거는 리얼이 아니다. 감독이 만들고 배치하고 생산해낸 하나의 가상 공간일 뿐이고 픽션일 뿐이다. 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지.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서 불쾌할 게 없는 거지 따지고 보면은. 그치. 이 영화가 불쾌한 이유는 뭐야? 감독이 악의적으로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 시켜 놓은 다음에 등장인물들 죽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감독이 이 영화에 개입했다는 거를 먼저 얘기해야 돼. 그리고 감독이 자의적으로 이 영화를 기획했다는 건 사실 이 영화라는 것 자체가 진짜 리얼은 아니라는 거를 이미 당연시하고 하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은 이 영화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폭력들에 대해서 딱히 불쾌할 것도 없는 거지. 왜냐면 그냥 픽션일 뿐인 거잖아. 그치. 따지고 보면은. 감독이 이 영화 세계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은 이 작품에 대해서 리얼의 지위를 부여하면 안 되는 거고 진짜 퍼니 게임처럼 봐야 되는 거지. 그냥 피식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게임 정도로. 그 점에서 감독을 욕하려고 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거지. 감독 개새끼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럼 난 이 영화를 왜 보러 왔지? 나는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왜 열을 내고 있지? 나는 평소에 어떤 영화를 봤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독을 탓하고자 하는 거는 이 영화에서 책임을 찾기 위해서잖아. 근데 사실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거지. 영화 보면서 2시간 동안 뇌에 마취 때리려고 왔다가 팩폭당한 것일 뿐인 거 아니야. 진짜 따지고 보면은. 그치. 그럼 불쾌할 수가 없는 거지. 오히려 자기 반성을 해야 될 시간인 거고. 그 나는 사실 조금 의아해서 칸에서 보다가 중간에 뛰쳐나왔다고 했을 때 물론 취향이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뭐 영화사에서 다양한 영화가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것들을 모두 포용하면서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영화제에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어섰다는 거에 약간 의외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뭐 우리가 흔히 드라마 보고 시청자 게시판에 글 올려서 누구 살려달라 누구 계속 나오게 해달라 그런 이유 자체가 그 인물한테 굉장히 감정이입을 하고 그것이 마치 나의 대리인의 삶이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시청자 게시판에 글 올려서 드라마가 시청자의 입맛대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 감독 의도나 각본과 상상과는 무관하게 지금 이 영화를 보고 불쾌한 사람들은 그런 거잖아. 물론 폭력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냥 대중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런 문제에 기인해서 이 영화에 불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이 영화를 보는 사람은 대부분 사전 정보가 굉장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영화다.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 맨 처음에 영화제에서 걸렸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니까 그렇게 불쾌할 수 있었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도 이 영화를 보고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대놓고 조롱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해자들이 하는 폭력에 대한 진실에 대해 까발리는 것을 보면서 잔인한 영화를 좋아하는 것을 심사숙고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럴 만한 여지를 던져주기 때문에 이 영화가 여러 사람한테 좋은 깨달음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불쾌감을 느낀 이유를 결국 집약해보면은 감독이 이 영화를 가지고 놀았다 뭐 이거겠지. 그치. 근데 원래 감독은 영화를 가지고 놀아. 안 그런 영화가 어딨어. 그치. 모든 영화는 이 영화의 결말부에서 리모컨 조작질이 보여주는 것처럼 편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감독의 선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장면을 찍을지 어떤 장면을 실을지 이런 거조차 감독이 결정하잖아. 아니면은 제작자가 결정하든지 뭐 투자자가 결정하든지 아무튼 권한을 가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세계 자체인 거죠 영화 자체가. 그리고 그걸 평소에는 좋다고 봤는데 왜 이 영화만 예외 취급을 하냐 이거지. 자기가 원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지 사실. 그치. 자기 입맛대로 가길 원하는 영화인 거고.
중간에 또 재밌는 요소로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게 테레비를 틀잖아. 이것저것 돌리다가 레이싱 채널을 틀어. 그렇지. 그래서 레이싱 경주를 해설하는 그 장면이 계속 나오고 아들이 죽고 나서 아내가 TV를 끔으로 인해서 그 장면이 꺼지거든. 그게 나는 폭력을 누가 더 잘하는지 경쟁한 듯한 모습을 풍자했다는 느낌으로 봤는데 스미스는 어떻게 봤는지 좀 궁금해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게 TV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 자체가 TV라는 게. 그러니까 TV라는 거는 결국 영상 매체잖아. 영화의 일종이지 사실 TV는. 그치. 근데 영화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거지. 영화에서는 지금 노다주와 스칼렛 조한슨의 멋진 액션이 나오고 있을지 어떨지 몰라도 네 리얼월드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 그 세계의 대비를 보여주는 거다. 괴리를 보여주는 거고 그 사이에 균열을 보여주는 거고 이 영화 자체가 우리의 리얼 월드와 영화 안의 세계라는 거는 일치할 수가 없는 거고 영화 안의 세계가 우리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현실을 보면서 지금 시끄러운 TV 같은 거는 꺼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넣은 장면이라고 봐야겠네. 꺼버려라까진 모르겠고 뭐 앉는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었겠지. 그치. 현실에서는 애새끼가 죽어 뒤졌는데 영화가 무슨 소용이야. 그치.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자체도 결국은 영화일 뿐이라는 거. 이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네. 저는 슬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스미스의 취향을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했어요. 그러니까 스미스는 잔인한 걸 싫어하는데 이 영화는 너무나도 잔인하거든요. 근데 그 잔인함이 종류가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대조할 만한 영화가 뭐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라고 하는 영화랑 굉장히 대조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영화죠? 그 웰컴 미스터 맥도날드는 90년대에 나온 일본의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입니다. 한 주부 작가가 드라마 공모전에서 입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가의 작품이 성우들에 의해서 생방송으로 방영이 되려고 하는데 권력 있는 여자 성우가 나는 각본에서 역할과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나는 무조건 외국인 여자 이름을 써야 하고 귀티나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연출하는 PD가 각본가한테 가서 이거 수정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배우가 연기를 안 하겠다. 이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 미국에서 일이 벌어지면서 남자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맥도날드가 돼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우주 비행사가 돼버려서 우주로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 식의 한 가지 각본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감정이 이입이 돼서 이것이 어떻게 수습이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인데 대조해서 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는 우리가 피해자한테 감정이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드디어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처럼 그런 장면을 전개했을 때 야 이렇게 되면 안 돼 리모컨 갖고 와 하면서 다시 되돌려버리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잔인한 일일 수 있지만 이것을 일본식의 문화로 가면 이렇게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얘기할 만한 거는 리메이크 작품을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봤는데 사실 저는 너무 많이 실망을 해서 다른 게 없던데요? 배우들만 다르고 그래서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발적으로 재미있게 봤고 리모컨을 정지하고 되돌리는 장면이 굉장히 파격적이었지만 히든에서 다시 쓰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파서 나오는 그 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악당 두 명이 흰 장갑을 끼고 화이트한 컬러로 복장을 가져가잖아요. 그게 이 영화의 분위기랑 너무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골프공도 그렇고. 네, 골프공도 그렇고 보면서 이곳저곳 무신경하게 디테일하게 신경 쓴 부분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다못해 골프채 같은 것도 그래. 골프채가 아니라 야구 배트였으면 굉장히 뻣뻣해 보였을걸? 골프 차니까 더 섬뜩해 보이고 센시티비한 것 같기도 하고 요트라고 하는 요소도 그렇고 그치. 또한 음악이 쓰이는 것도 난감할 정도 음악이 다 없다가도 말도 안 되는 코어 음악을 틀어놓으니까 섬뜩했고 불쾌했던 것 중에 마지막은 파울이 카메라를 보면서 우리들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그 코어 음악이 울리면서 끝날 때는 화면을 보기가 좀 많이 어려웠을 정도로 너희가 공범이잖아 뭐 이런 거지. 너네 이제 만족 좀 했어? 너네가 원하던 거 보러 왔는데 좀 재밌니? 너네 원하는 거 지금 본 것 같지만 사실 보여주진 않았어. 그래도 잔인하지? 뭐 이런 도발적인 이야기가 곳곳에서 해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뭔가 많이 찔렸습니다. 별점은 4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사실 잔인하고 너무 기괴하다 싶을 정도로 벌거벗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좀 무서웠습니다. 정말 재밌다.
국내도 좀 이런 시도가 있으면 좀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영화에 보면은 폭력이라는 것을 즐길 수가 없는 대상이라는 게 분명해지는 거지. 근데 세상 자체가 원래 폭력적이잖아. 사실 그치. 태어나서 죽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굉장히 폭력적이잖아. 아무도에서 굉장히 잘 보여줬고 그거는 납득 가능한 게 없는 게 우리 인생이지.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의미 있는 삶의 테두리 같은 걸 만들고 싶어도 팩트 앞에서는 산산조각 나잖아 항상. 그런 폭력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인생에 대한 비관주의 이것을 소재로 해서 관객에 대한 야유하고 굉장히 잘 결합시켰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판타지나 망상이나 관념 속에서만 살 게 아니라 스크린 속에서만 살 게 아니라 그 뒤에 가려진 진짜 배기 현실 리얼리티를 볼 수 있느냐 이거를 굉장히 잘 지적한 작품이 아닌가. 감동 나와! 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리얼리티를 찾는 거지. 그치. 이게 그냥 픽션이고 단순한 판타지라고 생각하면은 애초에 감동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치. 이게 정말 실제 하는 이야기고 리얼 팩트고 정말 우리의 일상이라고 생각하면은 감동을 찾을 것도 없는 거지. 하지만 영화 뒤에는 항상 감독 있고 관객 있고 그 사이에서 가면을 쓰고 행동할 뿐이지 당신들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걸 은폐할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 안에 헤매고 있을 뿐이라는 거. 진짜 진실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영화를 보는 과정이라는 거. 그거를 야하게 보여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별점은 4.5점 주고 싶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네. 또 지금 좀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런 과학적인 그 현상이 있던데 인간의 눈, 코, 입을 가진 뭔가 물체를 보면은 인간처럼 느끼는데 그 모양이 어설프게 사람과 닮으면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느낀다고 그치.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파울이 관객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즐기려고 하는 그 폭력의 모습이 우리를 마치 마주하는 것 같아서 그치. 섬뜩하다는 느낌이 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적나라하잖아요, 사실 그 코어 음악이. 그래서 더더욱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내가 여태까지 일상생활하면서 참았던 그 폭력들을 사람들 앞에 다 나체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그 나체의 모습이 나를 다시 바라보는 것 같아서 그것에 굉장히 불쾌함을 느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연출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정말 폭력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거를 보고 그냥 불쾌하다고 느끼고 끝날 게 아니지 사실. 네.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관객들을 조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중에 폭력이 정당한 방법으로 마치 좀비들을 사살하는 그 폭력처럼 그것이 영화적인 쾌감으로 느껴졌을 때 주는 만족감 그것을 조롱하기 위해서 감독이 니들이 지금 영화를 통해서 원하는 게 그건데 그게 그냥 너네들 수준인 거야. 영화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 현실도 그렇지 않고 그런 생각으로 많이 이 영화를 저는 생각하면서 본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룬 영화는 퍼니 게임이었고요. 네. 다음 주에는 벌써 4번째 나오시는 게스트 분입니다. 강병규 게스트님. 네. 이제 곧 군대를 앞두고 있어서 네. 이번에 나오면 거의 한 2년 정도는 찾아뵙기 어려울 것 같은데 캐스터웨이 영화를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룬 작품 퍼니 게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